시장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갑자기 주식을 하는데 갑자기 뭐 시장 얘기가 나오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제가 거의 첫 강연이었죠. 한 달 전이었나요?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종목 발굴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추천을 드리는지 그런 식으로 제가 한번 강연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게 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는 탑다운 방식, 이런 식으로 하향식, 글로벌 경제 시황 혹은 그 다음 우리나라 경제 시황, 그 다음에 업종 섹터별로 시황, 그 다음에 종목군,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바튼업 방식, 상향식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종목을 먼저 발굴하고 그 종목에 해당하는 업종이 어떤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그 업종에 대해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혹은 글로벌적으로 그 업종에 대해서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떠한 혜택이 있을지, 이런 식으로 밑에서 위로 분석하는 상향식 방법, 딱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흔히들 경제를 어떻게 그러면 성장할 것인지 떨어질 것인지 어떻게 이걸 미리 알고 지표를 삼을 만한 게 뭐가 있냐 하는 것은 굉장히 대체적으로 경제 성장 지표로 GD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총 생산이라는 것인데요. GD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일정 기간 동안, 뭐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뭐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에 거기서 생산하고 서비스하는 모든 그 지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의 상품을 서비스하고 거기에 대한 시장 가치, 즉 수량하고 가격, 이것을 곱한 가격의 합을 GDP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우리나라에서 경제권을 매길 때 GDP 순위도 매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를 매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GDP가 수량하고 가격으로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수량이 높아지면 당연히 GDP도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격도 상승하면 GDP도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량이 증가한다는 건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많다는 얘기예요. 생산하는 제품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즉 GDP가 수량이 증가하면서 GDP가 증가하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건강한 성장이 될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성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가격이 증가해서 GDP가 올라간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좋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GDP 성장에서도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보면 그나마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그래서 경제 성장이 과연 주가에 어떻게 좀 내가 분석을 하고 좀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해야 될까? 여기에 많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경제는 흔히 사이클이 있어요. 경기 순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경기 순환 사이클이 뭐냐면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거든요. 경기 순환 사이클은 처음에는 침체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회복기가 있습니다. 회복기가 있은 다음에 화랑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후퇴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침체기, 회복기, 화랑기, 그 다음에 후퇴기,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네 주기가 있습니다. 주기가 4개 정도, 이렇게 이걸 한 주기라고 하는데, 이러한 물결 모양의 사이클이 계속 이어지면서 경제가 움직이는 거고 주가가 움직이고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침체기에 흔히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시면 경기가 좀 침체됐을 때는 중앙 정부나 혹은 중앙 은행에서 통화 돈을 많이 풉니다.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돈이 많이 풀려야 사람들이 그 돈을 갖고 어디든 쓰고 그 다음 써야, 물건을 사야, 서비스를 식당을 이용해야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고, 내가 물건을 사야 거기에 또 다른 그 공장도 가동되고, 그러면 또다시 고용이 일어나고, 그러면 또다시 소비가 발전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통화 공부를 많이 합니다. 1인당 우리한테 지금 60만 원씩 줬잖아요. 코로나 재난 수혜금으로 60만 원씩 줬잖아요. 미국은 말 그대로 120만 원씩 이렇게 줬다고 해요. 그 정도로 나라에서, 정부에서도 돈을 국민들에게 줍니다. 물론 그러면서 경기 부양 조치를 하고 정책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일단 돈을 써야지, 기업들도 서비스든 자영업이든 다 같이 죽으면 점점 경기는 침체가 되고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무리하게 돈을 막 찍어내고 금리도 낮춰서 돈을 빨리빨리 돌릴 수 있게끔 정책을 펼치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은 경기 침체기에
특히나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주가 같은 경우,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락했다가 점점 반등하는 이러한 자리를 모습을 보입니다. 이러한 추가 정책 공급 확대, 통화 공급 확대되고 경기 부양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반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기 같은 경우에는요. 회복기는 제가 이게 사이클이 이렇게 물결로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회복기, 요 회복기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투자가 증가를 합니다. 아무래도 기업들이 이 정도로 우리가 수주를 많이 받아놓고 이거를 다 소화하려면 제품을 만들어서 팔려면 공장을 얼만큼 더 지어야겠다 해서 돈을 받고 공장도 증설하고 혹은 또 다른 데 투자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금이 굉장히 본인 돈으로 본인이 기업이 자기가 100이 있다고 해서 100을 갖다가 공장을 증설하지는 않거든요. 1000을 은행에서 빌려서 공장을 짓고 거기에 또 기계들도 다 사서 세팅을 하고 그러니까 100으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은행이든 여기든 굉장히 자금을 많이 끌어다가서 자금 수요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확대가 되고 그 자금들로 다시 한번 돌아가게 되고요. 주가는 당연히 이런 식으로 상승하게 돼 있고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그렇죠. 침체기, 그 다음에 이때가 회복기, 그 다음에 이때가 화랑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후퇴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도는데 회복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사이클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도 계속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가 미국이 그랬죠. 작년까지만 해도. 그리고 화랑기 같은 경우는요. 거의 뭐 지금 굉장히 고점이다. 경기가 과열돼 있다. 지금 경제가 뭐 소매 판매 지수나 혹은 뭐 생산 판매 이런 게 수치상으로는 지금 가격보다는 너무 괴리가 크다. 그 얘기는 지금 너무 과열돼 있다. 거의 고점에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립니다. 그래야 금리를 올려야 뭐 대출을 그만큼 덜 받게 되니까요. 대출에 대한 이자율 납부가 부담이 점점 되면은 그만큼 투자보다는 오히려 현금화를 시키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금리를 인상합니다. 금리를 인상하고 금융 정책도 역시 굉장히 긴축적으로 압박하게 긴축하면서 지금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는 게 화랑기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거의 고점을 찍고 이렇게 하락하는 국면이 시작이 되는 게 거의 화랑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후퇴기라는 것은요. 이제 경기가 굉장히 이제 수축이 돼 있어요. 그리고 매출도 계속 기업들의 매출도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요. 그 감소된 걸로 인해서 자금 수요도 마찬가지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자금이 도고 가고 이런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래서 주가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경기가 순환된다. 이런 순환되는 사이클 주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이고 주가도 마찬가지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경제가 성장하고 떨어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경기 순환에 맞춰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할 때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침체기 때가 가장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잖아요. 그 전에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가 총 돈을 벌고 있는 게 수출을 많이 해서 수출 의존도가 높죠.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대외에다가 수출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나라입니다. 내수 시장이 활발하게 우리가 우리 돈으로 이렇게 굴려서 활발하게 소비가 일어나서 돈을 벌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수출을 해서 그 외화를 벌어들이는 나라입니다. 그 중에서 중국한테 수출 비중이 40%가 넘고요. 미국한테가 25%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이 무역으로 인해서 싸우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한테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미국한테 팔아야 되는데 못 팔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당연히 경제가 안 좋게 전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 수출하던 기업들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주가에는 실적에는 안 좋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서 점점점 저희 나라 주가가 거의 2년 동안 많이 약세를 나타냈었는데요. 거기에 완전 트리거 역할로 코로나19가 생기면서 굉장히 모든
셧다운되면서 경기 자체가 셧다운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죠. 하지만 강력하게 빠르게 V자 반등을 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빠르게 정부나 혹은 중앙은행에서 발빠르게 대처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한테 1인당 얼마씩 60만 원씩 돈 주고 지역에서 돈 주고 서울에서 돈 주고 나라에서 돈 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걸 빨리빨리 사용하게끔 5월인가 6월까지 사용을 해야 사용할 수 있게끔 제한 기간도 뒀고요. 그러면서 다시 자영업이든 뭐든 돌아가게끔 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침체기에 대한 대응을 빨리 했기 때문에 빠르게 V자 반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3개월 내내 계속 상승세만 보여서 이제 떨어질 때가 됐다. 이제 무섭다라고 많이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쨌든 지금 말에 빠졌는데 침체기 같은 경우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매수하기 굉장히 좋은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회복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가라는 것은 경기에 한 6개월, 3개월 가량 선행을 합니다. 왜 주가가 선행을 하냐면 경기 지표 말 그대로 생산하거나 생산 지표나 소비 지표가 발표가 되잖아요. 그것들은 지금 기업에서 실적을 내고 실적을 낸 것들을 계속 보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 값들을 종합해서 어쨌든 그 데이터 값들의 합을 나타내는 게 그런 지표들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매출이 일어나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숫자들을 적는 것보다 합산을 하는 것보다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3개월이나 6개월 먼저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하고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기를 선행하는 게 주식시장이다, 주가 지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회복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경기 선행성이 강한 경기 실적주 위주로 많이 주가에 투자하시면 좋아요. 경기 실적주가 뭐가 있냐면 뭐 건설, 그다음에 뭐 화학, 철강 이런 소재품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투자하면 좋고요. 반대로 회복기 이후에는 이제 소비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 서비스업이나 유통업이나 이런 거에다가 투자를 해서도 좋습니다. 그러한 회사들이 오히려 경기 반영이 되고 나서 실적이 증가할 타이밍이 회복기 이후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전략을 짜셔서 투자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후퇴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기업이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후퇴기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그나마 경기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업종이 있습니다. 물론 뭐 통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투자 회사들 있죠. 투자 회사 같은 경우에는 돈을 기업을 사고 팔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의 실적이 안 좋거나 이렇게 무너져가는 데 투자를 해서 오히려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사 같은 경우에는 은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후퇴기에 좀 방어적인 성격을 가해서 투자하기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경기 순환에 따라서 이렇게 전략을 구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큰 그림을 먼저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세우고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큰 부분의 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초보자분들 이제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VI 용어조차도 모르고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처음 들어보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덜컥 살 수가 없겠죠. 무서우니까. 삼성전자는 누구나 아니까, 현대자동차는 누구나 아니까 추천을 받으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처음 들어보는 회사 이름이에요. 근데 덜썩 내가 그 회사에 대해서 모르는데 남이 추천한다고 해서 이렇게 방송에서 추천한다고 해서 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거래되고 있는 회사들이 총 2,230여 개의 종목이 됩니다. 그 회사들 중에서 안 좋은 회사들도 있고 좋은 회사들도 있고 미래가 밝은 회사들도 있고 점점 사양되고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런 걸 잘 분석을 해서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좀 바뀔 것인지도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으실 거고요. 오늘 경기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지금 경기 국면에서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냐. 이거에 초보자들 관점에서 좀 말씀을 편하게 드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말 그대로 경기 순환에 따라서 전략을 세워라. 투자를 하실 때 경기 순환에 따라서 전략을 다르게 세우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매 월마다 혹은 매 주마다 뭐 소매 판매 지수, 생산 판매 지수 이런 것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월마다 고용 지표도 발표하고요. 그런 거를 먼저
눈여겨서 신문을 읽고 뉴스를 찾아보시면 아, 지금 경제가 점점점 좋아지고 있구나. 아, 점점점 나빠지고 있구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가늠은 할 수 있어요. 저희가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은 전문가들은 대부분 미국 지표를 많이 보거든요. 미국 지표를 보는 이유가 미국은 우리 시장 내수 시장이 너무 활성화가 돼 있어서 소비 국가예요. 우리나라처럼 수출 국가, 생산 국가가 아니라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미국에서 판매를 하려고 수출을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미국 자체로서는 이러한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 세계의 투자의 지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가는 경기에 선행한다. 요 세 개 정도만 오늘 배운 거를 좀 암기하시면 기억해 두고 계시면 경기가 좋아진다, 나빠진다,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전반적으로 내가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를 될 수 있으면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 시간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고요. 자세한 것은 저희 노란톡 메신저 오셔서 많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